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근현대사 격동의 시대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자전적 소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 모든 이야기는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유년 시절의 한맛, 그 새콤했던 야생식물 싱아에 대한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슴 아픈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질문 하나가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죠. 그리고 우리를 한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이었던 시대를 온몸으로 관통해야 했던 한 소녀의 여정으로 이끌고 갑니다. 네, 이건 거대한 역사의 파도가 한 개인의 삶, 그 가장 사소하고 내밀한 순간들까지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한편의 서사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박적골이라는 아주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시작돼요. 주인공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자유와 자연이 넘쳐흐르던 완벽한 낙원 같은 곳으로 기억됩니다. 20집도 채 안 되는 작은 마을,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모두가 서로를 아는 그런 공동체였죠. 주인공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의 중심에는 바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주인공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은 세상 그 자체였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할아버지가 자신을 볼 때마다 애틋함에 애간장이 끓는 걸 어린 주인공은 마치 할아버지의 약점을 잡은 것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할아버지와의 유대감이 특별했다는 뜻이겠죠. 도시인 송도에 다녀오시는 할아버지 주머니 속 간식을 기다리던 그 순간들, 그게 바로 주인공이 기억하는 안전하고 온전했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낙원은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8살이 되던 해에 자식의 성공을 꿈꿨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죠. 신교육을 시켜야 한다면서 주인공을 서울로 데려가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이 머리를 자르는 행위, 이건 단순히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박적골이라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상징적으로 끊어내는, 낯설고 두려운 새 세상으로 내딛는 아주 고통스러운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두 세계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박적골에서의 완전한 자유는 갑자기 서울의 비좁은 새빵살이로 바뀌었고요. 할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있던 자리엔 숨막히는 규칙들과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안감이 들어섰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세운 이 새빵살이의 규칙들 좀 보세요. 도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자식들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담겨 있죠. 결국 주인공은 자기 집에서조차 마치 유령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인공이 이 낯선 세상에 겨우겨우 적응해가는 동안 바깥 세상은 정말 거대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제 한 개인의 이야기는 피할 수 없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이 연표를 보면 한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시대의 무게가 느껴지시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제강점기 말기, 해방의 혼란, 그리고 곧바로 터진 한국전쟁까지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역사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와중에 그토록 사랑했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십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사건이었어요. 잃어버린 낙원, 박적골과 자신을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제 가족은 불확실한 시대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셈이 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불어닥친 좌우 이념 대립이라는 광풍은요, 수많은 가족과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가족 역시 그 비극의 한복판으로 휘말리게 되죠. 똑똑하고 이상에 불타던 오빠가 좌익 활동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겁니다. 가족들이 보기엔 그저 위험천만한 빨갱이 짓이었죠. 오빠의 이 신념 때문에 가족 전체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고, 이때부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끝없는 이사를 다녀야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에 그 시대의 딜레마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독재 정보도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가치마저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빨갱이 사상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보도연맹이라는 일종의 사상 전향 프로그램에 강제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오빠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이 행동이
오히려 평생 오빠와 가족을 따라다니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6월 골물대로 골맞던 갈등은 결국 전면전으로 폭발합니다. 이념의 폭풍이 한 가족의 삶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순간이죠. 전쟁이 터지고 서울은 순식간에 인민군에게 점령당합니다. 보도연맹 가입자였던 오빠는 당연히 표적이 되어 자취를 감추죠. 가족들은 이제 북한군 치하에서 의심을 받으며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런데 서울이 수복된 후에는 어땠을까요? 이번엔 빨갱이 가족으로 몰려 또 다른 박해를 받습니다. 정말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기댈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 옵니다.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서울이 다시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어머니는 결단을 내립니다. 죽더라도 길 위에서 죽자. 수백만 피난민의 행렬에 합류해 남쪽으로 향하기로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비극적인 일사후퇴의 시작이었습니다. 남과 북, 그 어떤 이념도 끌어안지 못했던 오빠는 결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전쟁은 그렇게 모든 것을 앗아가고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으로 되돌려줍니다. 싱하의 맛을 기억하던 그 소녀는 이 모든 폐허를 딛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이란 무엇이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힘은 어디에서 오며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